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대가 더 빨리 온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태원에 다녀온 학원 강사가 무직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들통났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을 감염시켜 온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병사들은 휴가도 못 가고 갇혀 있는데 간부들은 클럽에 간 사실이 드러나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퇴근 후 자택에 머물르라는 군의 지침을 어겼으니 처벌받아야 합니다. 신천지 신도임을 속였다가 나중에 들통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직장도 폐쇄되었으니 과연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는 너무 강해서 빅데이터 연구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에 관한 한 개인정보를 정부가 조사하고 공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추적하면 동선이 거의 대부분 노출됩니다. 선진국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법조항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3세 아이가 차를 훔쳐 달아났는데 13세라서 풀려났고 다시 차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13세라고 책임을 면해 주어도 될까요? 만약 13세 이하의 청소년이 코로나에 감염된 후 무증상이라고 마구 돌아다닌다면 처벌을 면제해 주어야 할까요? 물론 감옥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다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할 때까지 교육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무책임한 전파 행위를 억제할 격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리는 처벌의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감옥에 집어넣는 처벌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과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액을 부모가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3세 청소년에게 관대한 어설픈 민주주의는 인간의 생명에 관련될 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을 다녀온 손주에게 80대 할아버지가 감염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를 입히는 것은 가족 사이에서는 쉽게 용서됩니다. 하지만 생명에 관련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강화된 사회적 책임은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13세라고 자동차를 훔친 것은 그대로 눈 감아 주어야 하느냐고. 그가 어려서 감옥에 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간은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갑질할 정도의 뻔뻔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촛불로 자살한 경비원을 추모하는데 과연 갑질한 입주민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동 주민들이 모두 알아볼 텐데 어쩌면 계단을 이용해서 다닐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사 가지 않을까요? 언론 보도를 보니 가해자는 밥도 못 먹고 있으며 며칠째 외출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폭력을 행사한 전력까지 들추어지더군요. 뇌과학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생각보다 자유의지가 작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뇌신경회로, 호르몬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법 이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정신 이상자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지언정, 즉 처벌을 하지는 않을지언정 올바른 행위를 할 때까지 감옥이 아닌 격리장소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뇌신경회로와 호르몬 등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생각을 뇌 스캔으로 알아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수준을 약간 능가하는 수준밖에 되지는 않지만 점점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도 자동차 블랙박스로 인하여 사고 시 분쟁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사고 때 거짓말과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기세에 등등했습니다. CCTV, 휴대폰 녹취, 인터넷 검색 등으로 거짓말이 탄로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과학기술과 IT의 발전은 자신과 대화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점점 거짓말과 비협조, 비윤리적 행동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던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역학조사할 때 무직이라고 속였다가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습니다. 인천시는 형사 고발을 했고 그 사람으로 인해 감염된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정부가 그 사람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도 수십 번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선의의 거짓말까지 포함하여 수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도 무심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는데 미처 남을 생각하지 못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에 어긋나는 거짓말과 비윤리적 행동은 과학기술과 IT에 의해 밝혀지고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남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자신의 개인적 행위가 사회에 알려질 위험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